들어가자면 공식으로 받아가지고 그게 처녀를 밟아서 들어가자면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갖다 명함 낼 수 있는데 통해서 이제 기왕 그런 기름 관계로 접촉한 길이 있으니까. 막후 교섭 담당 역할을 맡게 된 그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우디 고위층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캐물었다. 하지만 아랍 코스 지지 외엔 다른 해답이 없었다. 그는 곧 한국으로 편지를 보냈다. 저는 사우디에 돌아와 사태를 예의 관찰하고 있습니다. 소인의 의견은 아랍 지지 성명을 속히 발표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조속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전민재. 전민재의 보고가 있은 후 외무부는 당장 아랍의 입장을 지지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지만 관계부처 장관들은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었다. 특히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은 외자 도입선이던 미국계 유태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관계부처 대책회의는 수시로 열렸지만 외무부와 경제 관련 부처 간의 갈등으로 합의점은 끝내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거는 경제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의견 또는 미국의 금융계를 참 좌지우지하고 있는 유태계 세력을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건 신중해야 한다. 그런 의견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결국 정부는 12월 11일 최규화 특별보좌관을 정부 특사로 하는 사절단을 사우디에 급파기로 결정한다. 대통령 특사가 가가지고 현지 상황을 보고 꼭 지지 성명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 본국에 연락을 하라. 본국에 연락하면 즉각 지지 성명을 내겠다. 최규화 특사 일행은 아랍 지지 성명 발표의 마지막 결정권을 안고 12월 11일 사우디로 날아갔다.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 도착하기까진 꼬박 사흘이 걸렸다. 그런데 사우디에 도착한 사절단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아랍 지지를 선언하지 않은 국가는 특사의 신분으로도 국왕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최규화 특사는 국가의 운명을 건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그는 곧바로 한국으로 연락했다. 한시라도 빨리 아랍 코스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라고 지시한다. 마침내 12월 17일 한국 정부가 중동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스라엘 철수와 팔레스타인 해방을 지지하는 것이 한국 입장의 주 내용이었다. 한국의 아랍 지지 성명이 발표되고 있을 때 외무부는 곤혹스러운 일을 겪고 있었다. 이스라엘 대사가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그들은 한국을 배신자라고 비난했다. 한국 정부에서 이러한 성명을 냈는데 이건 자기네로서는 섭섭하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우리의 친구다. 한국은 이스라엘의 친구다. 친구가 무엇이냐? 서로 입장을 잘 이해하고 도울 때는 도웃고 그러는 게 친구 아니냐. 우리의 친구인 이스라엘이 양해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한국이 아랍 지지 성명을 발표한 당일 사절단은 마침내 사우디의 파이잘 국왕을 만날 수 있었다. 기름 한 방울이라도 더 구하려는 심정으로 최규하 특사는
한국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 초기화 특별로장 그때 이제 단장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실적을 많이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공산주의하고 대치하는 분단 국가고 그 다음에 지금 155마일이라는 휴전선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수십만의 군대가 우리가 경비를 하고 있고 그 산 정상에는 영하 25도의 추위가 지금 있는 그런 상태다. 유리 공급이 제대로 차질이 있다면은 우리의 그 아들들이 동상에 걸릴 그런 그 우리나라 실정이니만큼 국왕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최규하 특사의 얘기가 끝나자 사우디 왕은 사절단이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내놓았다. 필요한 만큼 다 가지고 가라. 최우호국 대우를 하겠단 말이었다. 아이고 이거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그렇게 아주 필요한 거 다 가지고 가라고 이럴 정도니까 참 떨렸죠. 감개무량했죠. 예. 그때는 참 표현을 뭐라고 하려 이제 눈물이 다 나네요. 예. 그래서 그날 우리 전하게 대사 공간에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끼리 조촐하게 그 사우디아라비아 술을 못 팔 때니까 대사가 술을 한 병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만큼 감격을 했어요 그때. 민간인의 신분으로 사우디를 뛰어다니며 마쿠 교섭을 해준 전민재 씨에게 그의 연말 특별한 선물이 주어졌다. 직접 받으시는 12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전민재 씨에게 보낸 한 통의 친필 편지. 박 대통령은 원유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수고한 전민재 사장의 덕으로 어려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며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하고 있다. 1973년 겨울 국가 전체를 뒤흔들었던 석유 파동의 위기가 그렇게 점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렇게 극비리에 추진되었던 석유 확보 작전 덕분에 중단됐던 중화공업은 다시 가동됐고 우리 경제는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1973년 GNP 13.2%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의 충격을 가장 적게 받은 나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1974년이 되면서 우리의 외환 보유고가 점점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73년과 74년의 경상수지입니다. 1973년에는 적자가 3억 88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74년에는 적자가 20억 2270만 달러. 자, 이 같은 결과는 천정부지로 오르던 원유값 때문이었습니다. 원유값이 1년 사이에 4배나 인상되면서 점점 달러 빚만 늘어나게 된 것이죠. 이 적자를 어떻게든 메우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곧 부도가 날 판이었습니다. 이 달러 빚을 갚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74년 초